하는 사업은 주로 뭐가 있어요? 이 유니버설 교육이 위주인가요? 지금 하는 건 이제 그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네. 사업 지금 지역? 예. 네. 하고 있고 말씀하신 유니버설 디자인 그 안심 통합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그 디자인이라는 디자인과가 그 전에 우리 5대 때 생긴 이유는 도시의 어떤 그런 미관을 갖다가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디자인과가 그 당시에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현재 전문가가 없죠. 지금 사업을 좀 여쭤보시는 사업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 이제 도시 정책팀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 경관 개선과 네. 관련해서 전반적인 걸 하고 있나요? 예. 지급하고. 네. 그리고 전문가는 좀 있어요? 저기 이제 디자인 직렬이 디자인 공무원 별도로 있죠. 한 분? 근데 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지역 가는 곳마다 좀 디자인 팀에서 어떤 그런 뭐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그런 어떤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 팀에서 뭐를 하는지 우리 시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쪽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전반적인 모든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단위에서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팀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평택시가 얼마큼 앞으로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디자인 팀에서 각 분야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네.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할 경우에 사전에 이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합의가 오는 게 아니라 디자인 부서에서 예. 그 평택시 전반적인 그런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좀 관할을 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그런 모티브를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무슨 뭐를 갖다가 디자인 팀에다가 무슨 협의가 와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참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도로 편하게 놓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디자인까지 집어넣어 갖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예만 들어서 지금 이제 전번 상권위원회 때도 우리가 가로에 가드레일 있죠. 예, 가드레일. 또 이제 중앙분리대 같은데 예. 그런 데에 대한 디자인 같은 거는 하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편리 위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새로 다 그냥 그대로 다 그냥 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주 경관을 해치고 굉장히 삭막한 그런 도시의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팀에서 도로 하나라도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단식으로 해서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서로 네트워크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과는 디자인과대로 따로 놀고, 뭐 시설팀에서는 시설팀대로 그냥 되게 편한 대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돌 하나 생겼다 하면 그냥 컴세 그냥 쇳덩어리로 가드레일 쳐놓고. 무섭게 쳐요, 아주 그냥. 요즘은 도로 그냥 준공하기가 무섭게 그거부터 그냥 다 같이 해버립니다. 걱정해주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도로 개설하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설치 계획할 때 저희가 사전 자문은 모든 걸 좀 하고 다 그렇죠. 승강장은
규격은 어떻게 하고 색깔은 뭐 갈색을 하고 뭐 막 그런 게 예, 있어요. 제가 예, 그걸 예. 모르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것들도 또 시대에 맞게끔 개선할 건 개선하고 자꾸 다른 타 지역에도 좀 잘해놓은데 그런 데도 좀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예. 승강장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갈색이 저는 너무나 이게 이 도시를 좀 어둡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분야의 이 디자인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 나는 좀 색칠하는 거예요. 예. 그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공공 조형물 진위국도변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예, 요 사진이 여기에 설치할 조형물인가 보죠? 예. 근데 이거는 심사는 누가 했어요? 심사.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요. 그러니까 심사를. 공모를 해서 이제 실은 이제 작품 신청하는 업체가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을 저희가 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어요? 예. 아, 그때 공모하나 보죠? 예, 예. 그래서 10분 이제 그 전문 기술 교수님들을 해서 이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평가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심사할 적마다 예, 예. 공모를 해서 하는데 지금 이 보면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그런 조형물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안성 평택 IC에 네. 그때 이제 그 IC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들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무슨 내용이냐. 사실은 추상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추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좀 있죠. 보통들은.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그런 조형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갖고 거기도 또 세배했죠. 그거를 때려부시고 세배했어요. 그 몇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모르시나 본데 여기도 또 지금 이게 추상이기 때문에 과연 저게 뭘 타는지 해가면서 전부 다 의문을 갖고 또다시 이거 붙여서 다시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걱정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우리 평택을 상징하는 평택의 이제 그 평택항이라든가 어떤 공단 이런 뭐 어떤 우리 그 신성장 경제 신도시에 맞는 그런 조형물이 좀 또 좀 이렇게 설치가 좀 돼야 될 때가 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 포승공단도 있고 평택항도 있고 하는 그 서평택 IC를 나와서 넓은 그 대로변 그런 데에다가도 정말 설치를 좀 잘 하면은 멋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건 지금 제가 어떤 의원님께서 계속 이쪽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일본부터 오산에서 이제 평택으로 이렇게 올 때 진이 그쪽에다 조형물을 좀 설치해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 예.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디자인 팀에서 그런 조형물을 우리 평택시 어디에다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고 정말 좋고 그럴까 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현옥 위원님. 네, 5페이지에 보면은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 사업 전략 추진이 있는데요.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내세우셔서 네.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을 과장해서 발표해 주지 마시고 현재 진행 사항만 그대로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은행동의 모든 시민들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행정종합관찰제는 저희 그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뭐 잘못된 부분을 갖다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현지에서 직접 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각 조기별로 보고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올라오는 민원하고는 좀 다른 사업. 예,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금 부서가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 효동으로 행정의 효율성, 시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칸막이만 없앤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또 우리 지정부에서 생각들이 좀 변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어떤 부서에 가서 어떤 민원을 처리했는지 잘 모르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친절하게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나가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쪽에 보면은 뭐 내실인은 의정활동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이라든가 실분 발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을 뭐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그 신문 발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추진사항도 받고 있고 그래서 또 그 정리가 되면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뭐 시정주문이나 실분 발언은 꼭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검토하시고 해서 반영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한테 개개인의 중간중간 좀 보고 좀 해주시는 게 고맙을 것 같아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예관광과 아이가 좀 해주세요. 네. 2040 평택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아까도 이제 그 동료님께서 이걸 질문을 하시던데 2035 계획과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애초부터 연도부터 잘못 계산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예요. 2035는 법정으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법정은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장기적 계획을 갖고 하는 거는 연도는 맞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35 따로 2040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더 혼란을 주는 거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도 계획이 2040 계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쪽 계획에 좀 연동을 시키느라고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걸 잘 담아내서 실천할 건가의 문제죠. 앞에서 결정해놓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다 뒤집으면서 뭘 다른 사람이 이걸 할 거라고 기대하고 해 이걸. 네? 우리 지방자치의 이 아주 큰 모순이 바로 그거요. 앞에 시장이 만드는 거 자기 마음에 만드는 거 다 뒤집어가지고 그 따르게 하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25년 뒤에 어떤 사람이 시장에 했자고 이걸 그대로 따라갈까요? 이걸 하냐고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장에 있을 때 지켜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걸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입맛대로 다 고치고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주길 바라면 그거는 정말 그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죠. 그런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이런 걸 해줘야지. 예? 오로지 나만이 저 정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 건 다 무시하고 뒤에는 내 말대로 따라와라 이게 안 되잖아. 그런 게 담보 안 되면 사실 이거는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아무리 좋은 그림도 실천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예, 그 의원님의 말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리고 저희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저희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현실에 기반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 시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라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가거나 비전을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문제나 결국은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만들어 놓고 아무 의미 없이 할 것 같으면 이걸 그냥 홍보용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냐고 이걸.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최소한 나도 앞에 걸 지킬 테니 뒤에도 이걸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전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풀 용역도 세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 별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 예, 1억 9천만 원 1억 9천? 예, 투입하는 겁니다. 예산도 적지 않는 거네요. 1억 9천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거 이게 어디서 내는 거예요? 경기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민선 6기 시민과 약속사업 전략적 추진인데 예전에 제가 시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6대 분야 85개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거 보니까 이걸 마무리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걸 정말 이 무슨 뭐 점수 매기려고 그러는 건지 참 분간이 안 될 만큼 웃긴 것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금을 높인다. 뭐 3자녀 이상 얼마 올려놓고 그걸 그 공약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그거야말로 이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그 공약을 통해서 우리 평택의 시민들에게 또는 평택의 뭔가를 바꿔나가겠다 이거였지. 이 점수 매겨가지고 매푸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사항은 이제 출산 관련 사항은 그것뿐이 아니라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그 공약이라는 게 시장이 내는 공약 다르고 도지사가 내는 공약 다르고 대통령 공약 다르고 시의원 공약 다르듯이 최소한 시장의 공약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전체 평택에 대한 내용을 전체 아우르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했을 때에 뭐 시의 뭐 위상이 달라진다든지 시가 뭐 발전적으로 뭐 변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뭐 많은 혜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공약이요. 그러나 이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뭐 꿰뚫어보고 내지 못하는 문제도 있죠. 그렇다고 그걸 공약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그걸 마치 여기에 실적 올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못 지켰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이 점수 낮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어떤 공약을 얼마만큼 지켜서 그것이 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변화를 주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사실 뭐 몇 개를 했는데 몇 개를 했다 이런 건 사실 뭐 별 의미 없다고 좀 봐요. 그거에 연연할 것 같으면 사실 공약이 진정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남은 앞으로 1년 뭐 몇 개월 남은 기간에 완료됐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중장기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게 완료된 거예요? 아니 그 공약 내가지고 언제 할 건가 그거 정리하는 게 완료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이 추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업행정 추진인데 아까 제가 공보관 시에 물어봤어요. 신성장 경제 신도시가 우리 시 슬로건인데 그 뭐냐 도대체가. 우리 그 이광영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거 한참 그 시의회에서 질문할 때 그죠? 예. 저는 아직도 신성장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한 2년이 지났는데 신성장 경제 신도시 과거에 했던 그런 이 경제와 달리 뭔가 이제 신성장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것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뭘 신성장으로 연결시킨 건지 저도 잘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그걸 오늘 언론에서 쫙 썼더라고요. 슬로건 내세운 게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해서 뭐요? 저는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고 공제시장의 신성장 경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 그걸 지적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문제 있는 거예요. 네? 뭐예요? 신성장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신도시로 가겠다는 그 우리 시의 슬로건을 어떤 식으로 지금 연결해 나가는 건지 그거 좀 답변해봐요.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뭘 신성장이라고 하는 건지 삼성전자 들어오는 게 신성장이야?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 들어오는 게 신성장이야? 네? 뭐죠? 예, 그런 게 모두 그 복합된 그 종합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고 삼성 들어오는 게? 이제 기존에 저희 그 도시에서 이제 그런 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 그럼 예. 삼성은 예전 시장 민선 5기 때 결정해서 들어왔는데 뭐 그때는 뭐예요 그럼?
산업단지는 벌써 뭐 오래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했는데 그때는 아니요 그럼? 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정립이 잘 안 돼서 저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뭔가 그동안 이 성장 동력과 달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신성장 동력 창출 이렇게 자꾸 뭐 말만 하지 말고 뭘 창출해내는 건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 안 했잖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앞으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하고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는 이런 거는 신성장이다. 자신 있게 얘기할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신성장 경제도시 경제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가 민선 공기에서 지금 추진해왔는데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각 분야별로 뭐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기업 각 분야별로 네.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근데 그게 뭐냐고, 뭘 업그레이드 어떻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면 당장 나타난 게 뭐 있냐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로 저는 이제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를 다 경험해봤어요. 예? 이제 살아시죠. 민선 4기 때나 5기 때, 6기 때 뭐가 달라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장 숫자는 늘어났고 이런 건 늘어난 건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뜻은 이 신성장의 그 내포된 뜻은 전체적인 게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쪽에 의회와의 상시협력책이 그쪽에 있어서 국도시의원 간 정책협의회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예? 이거를 못하고 결국은 또 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 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책협의회. 예. 처음에 민선 6기 들어와서 3번 했어요, 이거. 국도시의원 만나면. 거기서, 이거 뭐 시의원들 다 끼워봐야 속 시끄럽고, 우리 새누리당도 시의원이 있으니까 거기만 해도 충분한데 뭘 이 여기 다 끼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이유는 어떻게 안 했냐. 그냥 안 하면 여러 분말이 나오니까 국회의원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벌써 2년 지난 건데요. 당시에 분기별로 한 번 하겠다고 그 시장께서 전체 모임돼서 공표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랬어요. 뭐 시장도 뭐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힘이 없어서 그걸 지키기는 어렵죠. 이거 국도시의원 이 정책협의 이런 거 추진한다고 자꾸 하지 말고 빼버려요. 되지도 않는 거 자꾸 이렇게 이 용어만 집어넣지 말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이거 할 때는 양 국회의원이 한쪽은 새누리당, 한쪽은 민주당 이렇게 있으니까 정책 간담회 하기가 어려워요. 양쪽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한 당이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 아니야. 숨기지 말고. 솔직히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리 여기 얘기하고 떠들어봐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시위에서 한두 번 얘기했어요. 이거 해라고. 거기에 당정협의회 날이니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전부 다 일과시나 그냥 차렷! 뛰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언제부터 평택시가 당정협의회는 이름으로 그렇게 올인하냐고요. 그것도 업무 시간에. 아니 이게 국회나 이런 데처럼 당에 올인하고 이런 조직이요? 여기는 국회가 아니라 지방의회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 같은 당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당은 그러면 그래 그 알아서 해 우리는 반대로 갈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 니네 밥 한 끼 사줄게 그냥 조용해 이런 시절이 아니야.
지금 나머지 이 새누리당 의원 말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아 우리 밥 한 끼 먹어 이러면 다 되는 그런 착각하지 말아요. 그나마 그것도 이제 뭐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며. 우리 평택시가 추구하는 것은 어느 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평택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거지. 당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쏠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평택시가 당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하죠.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그 건의사항이라든지 뭐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런데 그 비중을 둬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시의원들은 참석하면 안 되죠. 순수하게 도의원과 국회의원만 해야지. 그 새누리당 시의원들 왜 가, 그럼? 그분들이 예산 받아오는 거 아니잖아. 그 말씀 드리면 그것도 웃긴 거죠. 아니,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시의원들이 왜 들어가냐고. 새누리당 시의원이나 민주당 시의원이나 국민의당 시의원이나 뭐가 달라? 다 똑같지. 예? 그것도 안 맞는 거죠. 그럼 이번부터 저 시의원들 다 빼봐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할 거면.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 평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LHC가 그렇게 편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해해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위에서 시키는데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냥 해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당정협회는 1년에 몇 번씩 하면서 국도시험만 가면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아직도 이게 써먹을 말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게 못내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거 이제 질문을 하시던데, 체계적 관리를 한다 해서 시정질문 7분 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체계적 관리라는 것은 어디에 적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관리가 아니고요. 그것을 지적되거나 발언되거나 제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시키냐를 관리하는 게 관리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시의회 주는 거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어. 저한테 와서 뭐 이걸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직접 그걸 발언한 당사자한테 그거 가서 해주는 거 봤냐고요. 그게 무슨 관리요? 그 장부에 적어놓는 거지. 최소한 그런 의견을 제안했을 때 안 되면 이건 왜 안 된다. 또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뭐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그게 무슨 관리요? 이것도 말 그대로 여기에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한 줄 찾은 거고 왜 뭐가 다르냐. 제가 그동안 그 5분 발언, 7분 발언하고 뭐 행정사무관 얘기하고 책자에 나온 거에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한 게 뭐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다 우리 기획조정에서 할 이유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해당 부서에서 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관리가 아니지 이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관리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그래야 그 의원이 낸 거를 가지고 어찌어찌 했다. 네. 이걸 정리한 걸 다른 의원들한테 주었을 때, 이게 그냥 했을 때 이렇게 됐구나.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전략적 예산 편성이라는 것 중에 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조례가 있고. 예? 이게 벌써 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가 벌써 한 6, 7년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초보 수준인데요. 지난번 언론의 뉴스에도 보니까 이걸 제대로 내는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하긴 했는데 말 그대로 이게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뭐 얘기를 길게 할 게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이 이래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한계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단 한 건을 반영시키더라도 제대로 반영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참여예산제에도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요. 뭐 말씀한 대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의외로 했더라고요. 네. 이 사실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실제 이제 예산이라는 건 또 직접 당사자들이 이제 이 성인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성인인 주지 사실 유소년,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 이 예산 반영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주 제한되어 있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행정구현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변호사 그만뒀어요? 지금 법무행정 지금 이과 시각입니다. 육아 중이요? 네. 아니 새로 뽑는다고 하던데? 육아 휴가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뽑을 수가 없어요. 잠깐 아니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만둬서 새로 뭐 뽑는 네, 일에 그만두는지 알았는데요. 그것도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육아 휴직을 냈어요. 저희도 그만 사표를 던지는 줄 알았는데 육아 휴직을 내요. 아 육아휴직 낸 거라면 뭐라고 할 수 없지.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휴직 중에. 아니 제가 지난번에 네. 이제 시에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네. 새로운 사람을 지금 뽑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네, 뽑는다고 맞습니다. 물어보고 네, 그랬더니 저희도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육아 휴직을 내는 바람에 언제까지 휴직 기간인가요? 예, 내년 4월까지입니다. 내년. 예, 4월까지. 4월까지. 예. 디자인과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그 질문이 있던데 디자인과가 이 기획조정실로 온 주된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이게 사실 이제 그 기술 파트에 있는 도시주택국이나 가 있을 건데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여기에 업무보고로 올라온 5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한 가지만 해당되지 나머지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3번째 있는 거예요. 이 디자인과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한때 도시장 직속으로 상임기획단도 해서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 거기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 한 수 더 떠서 이제 디자인과를 이제 기획조정실에 넣은 이유는 우리 시에 대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뭐 디자인도 뭐 물론 뭐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좀 위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역할도 물론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이제 부분적 사업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하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 부분 사업에 치중할 것 같아요. 다시 도시주택국으로 가야지 이 기획조정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행정기구 정원조례 만들 때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시의회에서 승인해서 기획조정을 옮겨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3번째 올라온 도시계획 관련 기준 설정 및 정책 연구 기획에 좀 더 많은 이것이 좀 이렇게 치중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물론 사업을 안 할 수 없죠. 나머지를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이 3번째 치중이 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디자인 직렬은 1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이제 과장님은 이제 이게 기술직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 디자인과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자원이 몇 명인지 이제 궁금한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서 전체적인 문제에서 이게 접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디자인과까지요? 회전과까지 26쪽. 이 24쪽 지방세 세수입 체납액 최소화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니까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또
부동산 차량 소유자 압류 공매 처분 등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납이 있잖아요. 네.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얼마부터를 얘기해요? 저희가 고액 체납자는 한 1천만 원 이상 저희가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한 156명에서 한 213건 되는데요. 156명. 네. 그 사람들이 지금 한 113억 가량이 지금 돼 있습니다. 113억?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 현장 징수 직접 나가서 동산 압류까지 쭉 했는데 이 사람들 또 이제 거기다 우리가 나가면 어느 정도 문을 안 열릴 경우도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자동차익 같은 경우는 대표 차량이 많고 그 다음에 도세 같은 경우에는 팔고서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옛날 양도소득세 주민세죠. 그런 것이 체납들이 많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방안도 있고요. 지금 우리 폰택시 같은 경우에도 특수적 진행형 체납자는 여러 가지 방안도 도입하고 사실상 우리 폰택시 같은 경우는 다각적인 방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시면서도 지금 저희한테 벤치마킹 많이 오고 있는 시점. 우리 시가 그나마 잘 된다. 네, 저희가 작년도에도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 1위를 했습니다. 시 보수로 가다가 기간 편성까지 받았습니다. 이 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건 있어요. 네, 저희가 관호사업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저기 했는데 사실상 이 관호사업장 같은 거 인근개발 같은 저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걸 너무 저희가 이 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민간인들하고 저희하고 많이 부닥친 경우가 좀 생깁니다. 누구하고요? 조합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유예도 해주고 그랬는데 당연히 최대한으로 저희가 이거 더 설득을 해서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 실적에 보니까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에서 가택 수색도 하고 명단 공개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가택 수색을 몇 번 정도 했어요? 저희가 가택 수색을 7명, 올해 같은 경우 7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 한 1,400이 4억 5,900이 되는데 이때 가택 수색할 때 이제 저희가 양주라든지 그다음에 현금, 그다음에 가전제 이런 걸 압류해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 때 누가 가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하고요, 경찰 직원들도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에 입회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명단 공개는 몇 명이 됐습니까? 명단 공개는 저희가 596명을 했습니다. 이걸 어디다 공개하는 거죠? 행정자치부에서 의뢰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명단, 전국적으로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것은 행정자치부 저기에 들어가 있으면 명단이 뜹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명단을 이제 얘기하면 그 뭐라 하죠? 정보보호, 뭐 개인정보?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는데 여기에는 그건 해당 안 되라고 그죠? 네,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 공개는 지방세법에서 1천만 원 이상 되는 공개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올렸으면 이걸 별도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명단 자체는 줄 수는 없고요. 원했을 때 명단을 줄 수 있냐 이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명단을 달라 이럴 때 줄 수 있냐고. 해놨다. 그거는 개인정보법에서 저기지만 거기서도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공개가 안 아니 돼요. 주민등록번호는 중요하지 않고. 토택시 명단을 이 말씀을 줄 수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인정보에 관련이 없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네. 그러면 별도로 한번 내놔봐라 이럴 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뭐 주민등록번호는 뭐 다 별 관련이 없고 네. 그런 거죠. 네, 그건 한번 다시 검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흥형 체납 차량은 우리 시에 몇 대가 있어요? 저희가 체납 차량은 저희가 4대가 있고 요거는 체납 차량 단속이 아니고 지금 주정차 일반 관내 CCTV에서 연계 시스템입니다. 아 이게? 네.
아, 그래 체납 차량은 몇 대? 4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으면은 본청에 2대, 양계 출장도 하나. 3대씩 있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네, 다음은 문예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영상정보 운영사업소 소관 일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현옥 의원님. 네, 30페이지의 문화관광가인데요.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 추진의 지역 예술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시는 무조건 예술단체 전년도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다가 무조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 전년도 수준에 이제 맞춰서 그러니까 뭐 그 행사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뭐 시민들한테 그 행사가 잘 됐느냐를 평가를 안 해보잖아요.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전년도에 올라왔던 그 예산을 거의 준해서 주잖아요. 자체 우리 시민평가단을 운영되고요. 자체적으로 평가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그냥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대로?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네. 준해서 계속해서 무조건 네, 준해서 해주시는 저희가 거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필요한 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호응도가 좋은 거는 좀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더 확대시켜야 되고 호응도가 없고 인기가 없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는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저희가 그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연초에 국원에서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72개 이제 단체에서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모심사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민평가단에 이제 평가 결과를 반영을 시켜서 금년도에 그 9개 단체를 탈락을 시키고 63개 단체를 저희가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올해도 더 평가를 이렇게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뭐 전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뭐 그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현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예산은 대부분 성인들을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세요? 예, 저희 공연 축제 거의 진짜 대다수가 이제 성인들에 맞춰져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그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금년도에도 이 중분수공원에서 이제 락 페스티벌을 했는데 약 18~20%는 뭐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복지재단에 주최하고 강정환 대리에서 주관하는 그 토크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고 놀고 있는지 놀이문화 뭐 이렇게 그거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연극, 공연, 뮤지컬 등 이런 걸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연을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연구하셔서 우리 청소년 앞으로의 미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반영해 주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